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도로 위에 시한폭탄 등장입니다. 어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난폭운전 신고받고 출동. 자, 야, 차 세워! 했지만 저렇게 냅다 달리는 트럭. 이에 경찰차가 두 대로 앞뒤 퇴로 막고 차에서 내려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때 다시 부릉부릉 하면서 바퀴에 저렇게 총을 쐈어요. 하지만 총을 쐈는데 그걸 뚫고 또 도주를 하네요.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차 세 대로, 경찰차 세 대로 에워싸기. 자, 그러자 쿵쿵 들이받더니 밀고 가요. 밀고 그냥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막 뭐 무단횡단하고 역주행하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전복됐습니다. 전복됐어요. 너 미국 영화 너무 많이 봤어. 결국 검거를 했는데, 자, 이 기자 제가 맞춰볼게요. 음주 혹은 약 둘 중에 뭐?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저게 지난 8일 저녁 6시쯤인데요. 이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이 경찰이 화물차 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요,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이 화물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 전도가 됐고요. 이후에 이 운전자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4명 그리고 시민 3명이 다쳤고, 아이고야. 경찰차 3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이 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화물차 운전자는요,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마약 투약 혐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다소 좀 횡설수설하는 진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일단 해당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교수님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경찰들이 바퀴에다 실탄을 발사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또 그냥 쭉 달린 거 아닙니까? 네. 미국 같았으면 저거 그냥 제가 이런 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바퀴에 대해서 실탄을 발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경찰들이 실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담을 느끼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아주 해당되는 그 차의 타이어에다가 실탄을 발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아주 치밀한 식사 계획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4인 가족이 지금 입장해서 구석에 앉았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가방을 든 딸이 아빠한테 이거 받아 하면서 자, 근데 보니까요, 종이컵에다가 그 구운 고기를 막 담아요. 착착 쌌습니다. 자, 그 순간 아내가 남편에게 가방을 넘겼어요. 자, 남편 그 고기 듬뿍 지금 넘겼어요, 가방을. 자, 그런데 아까 그 고기를 쌓아놨던 종이컵을 그 가방 안으로 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살짝. 자, 남편이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사이다 2캔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마셔요. 자, 근데 아들 녀석이 저렇게 딱 건네받아가지고 저거를 마시려고 하니까 뜯으려고 하니까 야야야야, 그거 마시지 마 하면서 지금 그 아들이 마시려던 거를 자기 주머니에다 슬쩍 넣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리필집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 자,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가는 게 원칙인데, 양 변호사님, 집에 싸들고 가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그걸 굳이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근데 저 가족분들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9일 날 서울 잠실에 있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이었다라고 해요. 보신 것처럼 가족 4명이 들어와서 딸이 종이컵 건네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거기 고기를 착착 쌓고 그걸 또 이 아내가 건네준 가방에 넣는, 처음 같은 느낌이 아니죠. 너무 익숙한 몸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는. 보인 건 예. 처음인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다고 소고기를 막 엄청 많이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그 몇 점 담아가서 사건 반장에 소개가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게다가 저 음료수 값도, 저 음료수 이제 명예훼손 직접 꺼내서 먹고 계산하는 건데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가셨다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차에 가는 거 얼마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러셨을까?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저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는 무한리필 가서 잔뜩 싸가지고 온다. 니네 아빠는 안 그러지? 이러진 않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모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조기 교육을 시켜서 아주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밝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라라고 하는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인데 지금 저기서 이제 리필이라고 하는 것이요. 리필을 하되 필이 가게 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기에서 어떤 그 이득을 볼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탐 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쓰레기집 만들고 도망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보시죠. 자, 송곳 들어갈 자리도 하나 없이 뢰기뢰기 쓰레기 가득한 원룸 보세요. 자, 음료 캔, 비닐봉지, 뭐 먹다가 남긴 뭐 등등등등등등등. 자,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국물 자국, 담뱃재로 막 그냥 얼룩 남은 거 보세요. 자, 아, 역시 뭐 또 화장실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변기엔 팡이팡이 곰팡이. 아, 또 바닥과 세면대는 또 어떻고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억하심정에 예? 자, 사연 좀 전해주시죠. 네, 저게 작은 소도시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 사장님이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이 당시에 가게 매니저 일을 봐줄 그 매니저를 구하다가요. 한 30대 남성을 이 매니저로 채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매니저의 거처가 없어서 이 사장님이 동네 원룸을 임대해서 저렇게 제공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했는데 이 매니저가 항상 가게를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몇 번을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결국 이 사장이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원룸 문제로, 이 명의 이전 문제로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매니저가 살던 원룸을 방문을 했는데요. 집이 저렇게 쓰레기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님 앞으로 이 매니저가 안 낸 공과금 미납분, 그리고 이 원룸 시설 보수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일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원룸까지 얻어줬더니 이 배은망덕,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면 사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불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지 실제로 저거 영상을 걷어내면 과관도 저런 과관이 없습니다. 자기 집가 사는 곳이잖아요. 뭔가 저장 강박증이나 뭔가 있는 거가 아니라면 정말로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고 뭐 가게에서도 저러고 이 안에서도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1년간 한 식구로 생각하면서 이 사장님은 되게 배려를 했던 걸로 아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월 60만 원 자동차 렌트 비용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아꼈는데 결국은 어쩌면 배신을 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정동원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점점점. 그 트로트 오디션 출연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정동원 씨가 아니고 군이죠. 자, 오늘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데 저도 이종 소형 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좀 아닌데 말이죠. 이게 정동원 군이라고 얘기했듯이 올해 17살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더라도 미성년자가 맞고요. 다만 이제 오토바이 면허 자체는 16살부터 딸 수가 있는데 면허를 따고 이틀 만에 동부간선도로에서 운전한 거예요. 게다가 자정을 한 16분 정도 넘긴 새벽 시간대에 당연히 안 되는 텐데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됐고요. 경찰에 잡혀가는데 일단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하고 나서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속사에서 해명은 그렇습니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면허 딴 지 이틀 만에 너무 위험한 데 들어갔네요, 정동원 군. 그리고 오히려 면허를 딴 직후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예. 네. 보통 운전을 하면서 많이 까먹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예, 고객님 너무 하세요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뷰입니다.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벌레가 저렇게 나왔어요. 한 입 먹고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화들짝 놀란 사장님, 고객이 올린 사진을 봤더니 면발 사이로 보이는 갈색 물체, 엄지손가락보다 큰 표고버섯체. 예. 역대 최강 빌런을 만났음을 알아차린 사장님.
아 이건 무조건 환불을 하는 게 나의 신상에도 좋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이거는 진짜 컴플레인도 좀 그럴싸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저같이 짬뽕을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맛있어요. 표고버섯채 짬뽕 감별사 찾습니다. 박지훈. 저게 있을 때 그 국물 맛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로 짬뽕을 처음 먹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벌레로 오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오인하고 평점까지 매긴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환불해주겠다. 표고버섯채다라고 설명을 해주긴 해줬지만 만약에 이건 얘기는 한데요. 예. 고의적으로 일부러 벌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재를 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의 가능성도 있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 짬뽕을 처음 먹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짬뽕 처음 먹는 사람이 벌레를 뭐 이렇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고의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요즘 종이박스 대체제로 각광받는 미사일 배송 업체의 보냉백입니다. 자, 다음 배송을 위해서 수거하던 차 이거 열어봤더니 저렇게 쓰레기 가득. 잠깐 저 핑크 저거 뭐지? 봤더니 똥 기저귀.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문 앞에 이 보냉백 내놓고 나왔거든요. 저렇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빼놓고 말이죠. 왜 이러고 살아 진짜. 네, 저렇게 한 이커머스의 프레시백, 보냉백인데요. 여기에 사용한 기저귀 같은 생활 쓰레기를 넣어놓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런 이 배송기사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백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손님이 내놓으면 회수해서 이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이 이 프레시백을 이 문 앞에 안 내놓고 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저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장소에 이 내버려두는 바람에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용하는 어플에 미회수 프레시백이 있다 이렇게 알림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배송을 다닐 때마다 계속 그 집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프레시백에 양심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퇴직한 삼식이 남편. 삼식. 아하. 자, 참고로 이 삼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서 새끼를 꼬박꼬박 우리 양 변호사님 왜 그 얘기에 피식 웃으셨어? 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말 그대로 퇴직한 남편의 식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아내는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최근엔 몸살 기운까지 겹쳐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늦잠을 좀 자는데 일어날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나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떡 간단히 데워 먹을게.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편이 밥 안 준다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밥통에서 푸면 되고요. 반찬 꺼내서 차려 먹으면 되는 일인데 이 남편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앞으로 남편한테 점심 식사는 직접 준비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발대발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오늘 이 사연은 진짜 지금 함께 사반 보고 계시는 많은 부부님들, 특히 은퇴 생활을 함께 하시는 부부님들께서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내가 평생 쎄 빠지게 돈 벌어다 주가 이제 좀 편히 사나 보다 했는데 뭐 점심은 네가 차려? 정신 차려. 다른 집 마누라들은 퇴직한 남편 기 살려준다고 더 조심조심한다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은 동그라미. 위험해.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마지막 방송이 되실 수도 있는데.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뭐 퇴직한 남편 기를 살려? 그건 퇴직연금 빵빵하게 받는 집 얘기겠지. 아이고, 주제에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양지열 너 오래 살고 싶으면 소식해. 하루에 한 번만 먹어. X. 좋습니다. 예, 하루에 한 끼를 이제부터 드셔야 될 것 같은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예. 참고로 저는 집에서 참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고 진짜? 있어요. 음식 차려주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 저는 늘 송구스럽게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반찬 투정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주시는 것 자체로 감지덕지 하는 거고요. 저는 주변에서 저처럼 밥을 집에서 해주는 밥 먹는다는 사람들을 들어본 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연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혹시 우리 양홍보 앵커가 10년 전 사연을 잘못 꺼내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미 한참 지난 얘기예요. 이거는 결론이 난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아마 이제 퇴직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한 50대 뭐 그리고 60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 퇴직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런 얘기를 아마 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부부란 존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아내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안 먹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빨리 적응을 갖다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면 아,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투정을 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실 때가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아, 진짜요. 지금 이 채팅창에서 김선미 님이 어머, 이거 내가 보냈나 하셨어요, 지금. 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뭐 이제 남편이 이제 본인이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이 오늘 상황에서 이날 상황에서는 남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지금 아픈데 뭐 기다려서 밥 해줄 때까지 눈 뜨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조금 그 부분은 안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합니다. 앞으로 이제 네가 차려라 이 일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이 한번 이렇게 한번 밥 해달라고 이렇게 쫄랐다는 이유로 너 앞으로 밥 차려. 다음에 또 좀 저녁도 네가 차려. 아침도 네가 차려.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한 만큼만 좀 책임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죠. 앞으로 점심 식사 다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처분이 아닌가.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무리했어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도.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박준 변호사 한 끼만 드세요, 앞으로. 예. 무슨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고 네, 계십니다. 일단 한 사람의 계절님, 박 변호사님 내일부터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겠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미세스님, 가부장적인 남편 그냥 굶기세요. 담비만님, 본인만 일했나? 이 아내분은 집안일 평생 한 거니 이제 좀 나눠서 일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브랜디케이님은 집밥 얻어먹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그렇죠.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